God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감춰진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지나쳤던 감춰진 진실은 무엇인지 이제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오리. 두 번째, 바나나. 세 번째, 노트북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춰진 진실 첫 번째, 오리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개월 만에 가지고 온 감춰진 진실 리딩입니다. 이전에는 이 리딩을 사랑에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지나쳤던 그 진실을 알아보는 그런 거였는데, 사랑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지나쳤던 여러분들의 삶에서 또 그것은 왜 감춰졌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진실이 어떤 형태의 것인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열쇠 카드가 나옵니다. 4번 클로버 카드예요. 자, 열쇠 카드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카드를 꺼낸 이유는 감춰진 진실은 어떤 형태인가 라고 해서 꺼낸 게 얘거든요. 일단 타로 카드에서 열쇠는요, 답을 알아낸다라는 것에 좀 많이 의미를 부여합니다. 모르고 있었던 질문, 그리고 그것을 돌파하기 위한 어떤 정답으로 가기 위한 결정적인 무엇,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열쇠인데,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좋은 것 하나와 나쁜 것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의 삶 앞에 성공적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됐든 일이 됐든 이루고 싶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감춰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말을 조금 꼬아보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안 좋은 일을 겪었을 수 있어요. 요즘 왜 이렇게 안 풀리지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일 뒤에는 무엇인가가 감춰져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성공적으로 가기 위한 어떤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바라는 것은 작년에도 좋았고 올해도 좋고 지금도 너무 좋고 내일은 더 좋고 그러고 나서 성공이 온다, 이런 걸 바라잖아요. 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건데, 그것은 성공이다. 1번. 또 한 가지는 이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카드에 적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갑자기 어떤 일을 겪었어요. 뭐 좀 좋지 않은 일이죠. 뭐 회사에서 잘렸다든지, 뭐 회사가 없어졌다든지. 반드시 그건 아니에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이유는 여러분들 건강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너무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들이 건강을 돌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은 몸에 이상이 있거나 너무 피곤해서 뭐 간이 좀 안 좋아졌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여러분을 챙기게 하는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도 의미를 하겠죠. 혹은 사랑으로도 충분히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좋아하는 사람이 온다,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와 이별을 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래서 그 이별이 된 것이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건강을 챙겨라라는 말도 가능해요.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카드가 얘입니다. 그래서 뭐 건강이나 성공이나 뭐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해를 한번 열어봅시다. 이 카드는 왜 이게 감춰져 있었는지를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감춰져 있게 했던 어떤 배경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게요. 제가 뒤집어서 했나봐요. 퀸 오브 원스 카드가 나오네요. 이 카드도 상당히 좋은데요. 옆에 나와 있는 얘하고 맞춰볼 때는요, 여왕들도 4명이 있잖아요. 지금 이 지팡이 여왕, 칼 여왕, 컵 여왕, 동전 여왕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4명의 여왕이 성격이 좀 다르고요, 특징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퀸 원즈는 매력적인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해요. 그런데 이 매력이라는 게
약간 어떤 느낌의 매력이냐면, 여성분으로 볼 때 이 퀸이니까요. 수트를 입고, 정말 그 막 대기업의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고위 간부인데, 너무 막 스타일리시하고, 그분이 지나가면은, 저분은 너무 능력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분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뭔지 알겠죠? 약간 그런 캐릭터가 킹 원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게 무엇인가 이끌어 나가는 건데요. 솔직히 킹 원즈가 있잖아요. 킹 원즈는 솔직히 좀 이것보다는 무엇인가를 명령을 하거나 이런 느낌의 포지션에 조금 더 가까운데, 실질적으로 이 킹 원즈는 그 일을 앞장서서 이렇게 해나가는 게 좀 강해요. 그리고 팀을 꾸린다고 할까요?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성공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감춰져 있는 거라면요,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눈에 확 띄는 어떤 포지션으로 가는 무엇인가로 가는 것이 가려져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 무엇인가 여러분 모르게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인사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을 찍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제 그 말이 또 새어나가서, 어머 세상에, 나보다 연차수도 어린데 성공을 하게 생겼어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뒤에 가려져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솔직히 좀 그래요.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상당히 눈에 띄는 어떤 사람이 될 확률도 있어요. 솔직히 이 카드는 그런 것도 의미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가려져 있는 거죠. 일단요, 뭐가 됐든요, 킹 원즈는 이끌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성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공이 있기 때문에 이 카드는 아무래도 뭐 성공하고 관련되어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기는 하네요. 사람으로 본다면요, 양자리, 사수자리, 사자자리를 의미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이 카드는 사자자리를 좀 의미를 많이 하는데, 이 사자자리인 사람과 관련돼서 무엇인가가 감춰져 있다라는 것도 가능해요. 사랑으로 본다면 이 사자자리인 어떤 분이 여러분과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단순하게 보면. 자, 여러분에게 오고 있는 에너지를 좀 봅시다. 자, 그렇군요. 그래요. acceptance 카드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계속 볼게요. forgiveness가 나와요. 그렇군요.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이것도 사랑인가요? 또 소울메이트 카드가 나왔어요. 제가 지금 꺼낸 요 카드들은 다가오고 있는 에너지라고 해서 지금 뽑은 거잖아요. 소울메이트가 나왔다면 이건 뭐 빼박입니다, 여러분. 그죠? 사랑과 관련된 무엇인 것 같은데요. 아니 무슨 리딩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일 얘기를 했었는데 뭐 갑자기 소울메이트 나오고 forgiveness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사랑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관점에서 볼 땐요, 지금 이게 사람일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감춰진 이유는 뭐냐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간다라는 거죠. 다만 용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acceptance가 있어요. 요거 두 개는 굳이 사랑하고 뭐 엮으려면 엮을 수도 있지만 일적으로도 좀 많이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자, 한번 열어봅시다. 한 장씩 가볼게요. 8개의 지팡이 역방향이에요. 아이고야, 휙 하고 나갔어요. 7개의 지팡이도 역방향이네요. 그렇군요. 그래요. 자, 계속 가봅시다. 스타가 있어요. 스타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자, 한 장 더 열게요. 선이 역방향이 됐어요. 참고적으로 이 카드가요, 사자자리 카드고요. 이 카드가 이제 얘겠죠. 따지고 보면.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2개의 동전이 서 있는 상태예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밑에 윌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느껴지는 건 하나 있습니다. 여기 2개 다 지팡이죠. 역방향이에요. 얘도 상당히 열정적인 에너지인 선 카드잖아요. 그런데 얘도 역방향이에요.
그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지금 여기에 퀸 원즈가 있었잖아요. 얘도 지팡이에요. 일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리딩은 일과 관련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사랑이 오는 것 같은 그런 리딩입니다. 조금 더 따라가 봐야지 알 수 있지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요, 너무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일에서. 우리는 맡은 일을 잘 해야 되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 때문에 체하는 것 같아요. 그냥 피곤함도 큰 것 같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과 여러분이 싸우고 있다라는 느낌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이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건데 왜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냥 아침에 눈 뜨고 출근해서 그냥 그 하루를 그냥 쭉 그냥 원래 루틴대로 해서 끝내고 아무 일 없이 그냥 종결하고 가고 그게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뭐 이러는 시기도 있잖아요. 뭐 그럼 뭐 순탄하게 그냥 간다. 뭐 월급 때 되면 월급이 나오더라. 약간 요런 느낌도 있는데 지금 이건 뭐냐면 그 일이 계속 뭔가가 터지는 일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카톡이 와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 보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어떤 누군가 실수를 했다든지 뭐 그런 거죠. 뭐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무튼 뭐 그런 어려운 일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요 그 일에서요 안 지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한테 졌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있는 이 상황에 졌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어떤 여성분이 파이를 만들고 있어요. 이 파이는 한 번 구울 때 잘 구워야 돼요. 안에 잼과 뭐 이런 것에 배합도 잘 맞아야 되고 밀가루 반죽도 잘해야 되고 하는 거죠. 지금 옆에 이렇게 레시피를 적어놨어요. 열심히 적은 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조각을 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언니 표정이 좋지 않아요. 자랑스럽지 않아요. 이 흰색 언니가 와서 그 마법의 이런 그 조미료를 뿌려주는 거죠. MSG를.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만들려고는 했는데 그 안에서 지금 이분이 결론적으로는 파이를 실패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를 밀어놓고 다시 구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손님이 올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파이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열심히 했어. 최선을 다했는데 이 옆에 조미료 언니가 와가지고 이렇게 뿌려서 내가 실패를 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소금이 약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조미료 언니가 쇠고기만 나와 미원을 넣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 미원 맛이 나는 거죠. 약간 그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요, 이 용서라는 단어도요, 여러분한테 하는 용서인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이 아이가 코끼리래. 죄송해요. 아직까지 치앙마이에 대한 그게 남아있어가지고, 모든 큰 동물만 보면 다 코끼리로 보여요. 코뿔소가 얘를 이렇게 보다듬어주고 있죠. 상처받지 않은 가장 아이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의미예요. 즉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에 대한 실망, 뭐 너에 대한 실망, 그 사람에 대한 실망, 뭐가 됐든 그걸 이제 다 놔주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오고 있다라는 에너지죠. 지금 요 에너지들은 지금 현재 에너지가 아니에요. 지금 나와 있는 밑에가 그거고 요거는 오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마음속에서 놔주는 겁니다.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날 너무 힘들게 하더라도 그래 상황이 이런 거지 뭐. 그래 못 맞추고 있었던 나도 잘못인 거잖아. 이 상황이 이런 거라면은 이 조직이든 뭐든 간에 내가 맞췄어야 되는 거지 라는 그런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의 에너지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는 일단 소울메이트가 와 있는 상태예요. 솔직히 이 카드에 대해서 밑에 뭔가가 나왔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느낌적으로는 지금 이게 조금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상당히 힘들고 그 여러분들이라는 자아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원래 자아는 상당히 지쳐있고 피곤해요. 그런데 다른 자아는 상당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아죠. 그런데 이 두 자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카드는 그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보는 것은 이렇게 힘든 삶에서도 나에게 좋은 일이 있겠지. 나에게 좋은 미래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일 거야.
결론적으로 끝에는 시궁창일 거야 라는 생각도 같이 갖고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은 상당히 복잡한 상태예요. 그것을 말해주는 카드가 얘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뭐 보름 전부터 이렇게 힘들었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하루하루를 넘어가는 것도 고난의 연속이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흔히 말해 레벨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쭉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오신 것 같아요. 뭐 쉽게 예를 들어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뭐 금리가 너무 올랐고 여러분들은 집을 샀고 이자를 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비싸진 게 있잖아요. 저희 친구들도 지금 그것 때문에 다 죽고 있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내가 정주를 놔버리면 일이 커지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뭐 자칫해서 뭐 내용 증명을 받는다든지 약간 이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광대가 동전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자세인지도 모르고 자세 이름이 있을 텐데 이걸 이렇게 해서 안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밸런스를 잡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슬아슬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정말 바쁘게 움직이면서 내가 여기서 틀어지면 안 돼. 내가 지금 나한테 져선 안 돼. 라는 것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느낌적으로 어떤 누군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정말 많이 들어요. 여러분이요 갖고 있는 요거 있죠. 솔직히 이걸 힐링으로도 쓰거든요. 사랑으로 볼 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상처받았고요. 그 상처받은 것에 여러분이 용서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 죄잖아. 내가 그 사랑에 쇠고기 만나와 미원을 뿌린 거잖아. 결론적으로 그것 역시도 내가 한 거야. 내가 그 사랑을 한 거잖아. 받아들이자예요. 그런데 소울메이트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뭐냐? 여러분들이 그 아픔이든 뭐든 간에 그것들을 여러분과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픔에 여러분이 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잘 안 된 거죠. 지금은 그 아픔에 백기를 드는 그 타임이에요. 지금 이 카드는. 그런데 그 백기를 들면서도 그래 이 아픔이 잊혀지진 않아. 내 몸에 계속 남아있어. 이러다간 굳은 자 돼서 내 몸의 DNA가 될 것 같아. 하지만 난 있잖아. 희망이 있다. 언젠가 나에게도 좋은 날이 오겠지? 좋은 무엇인가가 오겠지? 지금은 좀 암울해. 암울한 건 맞아. 그렇지만 포기하고 싶진 않아. 예요. 솔직히 스타는 밤에 뜨잖아요. 별은. 얘도 어둡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에너지 자체나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머릿속이나 마음속이 다크라는 표현은 좀 안 좋고 어둡다가 다크인데 제가 말하고 싶은 다크는 좀 안 좋은 느낌이고 막막해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하지만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춰진 진실이 뭔지를 봅시다. 참고적으로 여러분 앞에는 윌이 들어와 있어요. 윌. 뭔가 성공적인 무엇인가가 오는 건데 티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찻잔을 사러 다이소에 갔나봐요. 자, 카드 한 장씩 열어보겠습니다. 자, 구름이 있어요. 그렇군요. 구름인데 뭐죠? 반지가 있어요. 깜짝 놀랐네. 순간. 자, 반지. 강아지입니다, 여러분. 제 리딩 보신 분들 알 거예요. 강아지가 뭘 의미하는지. 지금 이 카드들 안에 나왔죠. 뺍니다. 강아지는 르노만트 카드에서 소울메이트 카드로 써요. 자, 번호 조합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카드는 너무 읽기 쉽게 카드가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이 티컵이라는 게요, 아무튼 심각한 게 아니에요. 좀 마음을 내려놓는다, 마음을 편히 갖는다, 이런 거예요. 솔직히 이 티컵은 뭐냐면 아무도 없는 그 휴양지 같은 데 있잖아요. 가서 좀 쉰다라는 느낌이 좀 강해요. 그리고 타로에서는 이 티컵이라는 것, 컵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면은 가볍게 만나는 친구들 간의 어떤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뭐가 됐든 심각하지 않은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일이 상당히 참 힘들었는데요. 여러분이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여러분이 놓는답니다. 솔직히 그 느낌이 제일 컸어요. 얘도 그렇고 나에게 더 이상 가혹하게 하지 말자라는 게 있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가 뭐 힘들다고 해서 뭐 관두고 할 순 없잖아요, 요즘에. 그런데 잠시 쉬어가는 건 괜찮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힘든 삶을 여러분이 살짝 내려놓는 겁니다. 일이라면요, 휴직계를 낸다든지 아니면 접는다든지 사표를 낸다든지 뭐든 간에 잠깐 쉬려고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좀 길게 쓰는 휴가 같은 것도 있잖아요. 뭐가 됐든 그런 걸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안에서 여러분이 맞닥뜨리게 될 건 뭐냐면요, 소울메이트가 오나 봐요. 그러니까 힘들었던 건 일이고 삶인데 그 삶을 보답해주는 무엇인가가 사랑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느껴지는 가장 큰 부분은 그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이 카드의 그 맥락으로 볼 때 여러분들을 지켜주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거 건강도 얘기했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힘든 일들을 하고 있어서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요. 여러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데 뭔가 검사를 받아보곤 했는데 뭔가 좀 안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수치가 올라갔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좀 쉬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나타나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그 회복하는 에너지를 주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소울메이트를 만나는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강아지가 있고 티컵이 있죠. 솔직히 이 둘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좀 밑에 베이스로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타난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에게 나타났을 때 여러분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주변에서 순간순간을 다 같이 옆에 있어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카톡도 자주 해주고 뭐 그러는 거죠. 하지만 뭐 갑자기 뭐 날 사귀어요, 왜? 뭐 이러는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앙에 지금 링이 나왔잖아요. 솔직히 이 링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사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맹세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런데 앞에는 6번 구름이 있죠. 여러분 상태가 요거였거든요. 뭔가가 뚜렷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이 카드가 나왔어요. 얘입니다. 선의 역방향. 지금 구름이 여러분들 상태거든요. 그런데 뒤에 해가 있죠. 근데 여러분이 요거였는데 요렇게 된대요. 그 말인 즉슨 지금 이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소울메이트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요, 나에게 좋은 사람이 나타났어, 나도 애인 있어, 얘, 약간 요 느낌이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 거구나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아무튼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그 힘든 삶을 사는 것도 다 이유가 있죠. 이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내가 삶의 방향을 조금 바꾼다면 이런 삶도 있는 거구나. 나와 소울메이트인 사람과 큰 걸 뭐 바라는 것도 아니고 소소하다는 표현은 좀 여러분이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삶이 더 행복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예요. 지금 이 리딩의 주제는 그거예요. 번호조합,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이가 나왔죠.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오리가 있어요. 오리는 그냥 보면은 뭐 오리구이 뭐 이런 것도 생각나고, 참 흰색이네, 얘들 참 시끄럽죠, 꽥꽥거리고, 뭐 이런 게 우리 어른들의 생각이잖아요. 아이들은 왜 얘는 심지어 몸도 크고 날개도 있는데 왜 못 날지? 왜 미운 오리 새끼지? 내가 보기엔 이쁜데 어디가 밉다는 거지?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 말인즉슨 뭐냐? 새로운 시각을 본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이 소울메이트라는 사람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적인 시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지금 얘가. 이렇게 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 흔히 말해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에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느껴지기에.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전체가 다 사랑의 리딩이었다 라고 볼 땐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소울메이트가 되는 건데요. 그 사람은 상당히 친구처럼 옆에서 아주 천천히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면서 아주 천천히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이 아이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여러분들의 스타일이나 여러분들이 바라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아닐 확률이 99.9%예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앞에 나타났을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보는 시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사람 뭐지?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에 들어오고 있어 라는 그런 느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이 리딩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정말 지랄 같았던 인생에 기적같이 소울메이트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뀐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아주 좋은 거죠. 자, 오라클을 올려보겠습니다. 자, 카드를 한 장 열어보겠습니다. 믿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느낌은 좀 있어요. 아,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믿어라. 뭔가 더 나은 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은 게 있죠. 지금 사랑으로 봤을 때도요, 여러분이 뭐 힐링을 하고 누군가를 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너무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스톡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뭐 앞으로 나아가지지도 않고 누구를 만나려고 해도 만나지지도 않는데 지금 이것은 그 소울메이트가 나타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그래서 그 소울메이트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거예요. 폭스가 나옵니다. 자, 여우 카드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타로에서 여우는 좀 좋지 않은 의미로 써요. 특히나 이제 사기꾼 뭐 이런 걸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동물 카드는 조금 의미가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예민하다는 표현은 맞지 않아요. 예리하고 약간 날카롭고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감각적인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진짜 진면목이라고 하는 게 맞나? 아무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오라클로 나왔잖아요.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나타나게 될 때 그 사람을 너무 저평가하거나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진짜 갖고 있는 그 촉 있죠. 그렇죠. 이 카드는 촉이에요. 촉이라는 것을 발동시켜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우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관찰을 하라는 의미가 좀 큰 부분이거든요, 이 카드는. 그래서 좀 여러분이 하지 말고 뭔가를 관찰해라 라는 의미도 되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상황적으로 볼 때, 뭐 일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의 어떤 촉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들의 어떤 정보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일단 거기서 관찰하고 거기서 정확한 무엇인가를 좀 더 봐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움직이지 말고. 아무튼 뭐 소울메이트가 오고 있으니까 그분과 잘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거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해요. 자, Release all expectations 카드가 나오는데요. 모든 기대들을 다 놔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솔직히 뭔가를 바라는 게 있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 게 요 두 카드였거든요. 아무튼 이 두 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 있잖아요. 이 친구도 호기심이 있어서 더 가보고 싶었든 뭐랬든 이걸 뛰어넘다가 이렇게 넘어지는 거고요. 이분도 아무튼 갖고 있었던 그 자신의 어떤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이젠 지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상당히 무엇인가 어그레시브하게 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은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공격적이진 않지만 아무튼 약간 이렇게 밀고 나가려고 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 역시도 여러분이 뭔가 바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다 놔주라는 말이고요. 솔직히 이 카드가요, 따지고 보면은 얘예요.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뭔가 오는 것들을 그냥 오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의 에너지가 여러분 앞에 오게 될 것이고, 아무튼 새로운 시작이 있는데 그 새로운 시작은 정말 여러분하고 잘 맞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됨과 동시에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오리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감춰진 진실 두 번째, 바나나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개월 만에 가지고 온 감춰진 진실 리딩입니다. 이 리딩은 원래 사랑의 리딩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었던 그 사랑에서 여러분이 몰랐던 그 진실은 뭐냐, 뭐 이런 건데, 사랑 포함해서 여러분들 삶 전체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은 왜 감춰져 있는 건지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감춰진 진실이 어떤 형태인지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20번, 7번 클로버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7번 클로버가 나왔습니다. 좋은 의미의 카드입니다. 일단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들 앞에 작은 행복이 있을 거래요. 그게 지금 감춰져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뭐 그냥 그럭저럭 나쁘지 않아, 오케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작은 행복이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앞에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의 그 몸 상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활력 같은 것을 찾는다고 할까요?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무엇인가가 지금 감춰져 있는 거라는 거죠. 무엇인가 작은 행복이 오게 되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또 느껴지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카드를 더 따라가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자, 진실이 왜 감춰져 있는지를 좀 봅시다. 카드를 열어볼게요. 8개의 펜타클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8개의 펜타클은요, 일단 일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커요. 이게 단순히 월급을 받는 그 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래 내가 좀 부업으로 뭐 어디 뭐 제주도에 어떤 빈집을 내가 인수해서 카페를 하고 싶어, 뭐 이런 마음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카페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모든 걸 지금 다 접어두고 집에서 뭐 자격증 공부를 하시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감춰져 있는 이유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앞에 어떤 일적으로 행복한 일이 온다, 뭐 승진 뭐 이런 걸로 보는 게 가장 단면적인 부분이겠죠. 그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나씩 열심히 하고 있는 이것에 어떤 성과가 온다도 가능하고요. 여러분 앞에 오는 이 행복 있잖아요. 이 행복이 여러분 앞에 무엇인가를 가져다 주게 되는데, 그것은 뭔가 이렇게 하나씩 해 나가야 되는 어떤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점의 끝에는 상당히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냥 평범하게 됐어, 회사나 다니고 말지 뭐, 월급 받고 그냥 살래 라고 했는데 어떤 좋은 일이 왔어요. 뭔가 행복을 느꼈어요. 근데 그 행복이 여러분에게 뭔가 아이디어를 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해보겠다 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하나씩 해나가는 그 시점을 만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느낌의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어휘력이 짧으니까 뭔가 이렇게 카드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댓글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끔 저희 리딩을 듣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제 목소리 듣기 싫어서 잘 안 듣기는 해요. 아무튼 여러분에게 있어서요, 무엇인가 집중할 수 있는 게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사람이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성취감이죠. 그런데 이 성취감이 뭔가 이렇게 하나씩 해나갈 때 느껴지는 것, 내가 이만큼을 해냈어, 또 이만큼을 해냈어, 오늘 2kg를 뺐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느껴지는 쾌감, 이런 것들 같아요. 느낌적으로는 돈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들을 봅시다. 어떤 것들이 오고 있는지요. 자, 크리에이션이 나왔어요. 그렇군요. 크리에이션. 자, 임패스가 있어요. 뭔가 좀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컨퓨전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 걸로 보여집니다. 상당히 많이. 사랑 말고. 그 느낌이 좀 크긴 커요. 얘를 뗍시다. 떼고 갑시다. 자, 한번
가볼게요. 한 장씩. 자, 체리엇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개자리다. 가능하죠. 혹은 이 일 자체가 개자리 시기에 일어난다. 개자리라고 해봤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인데요. 킹 원즈가 뒤집어져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이 프레스티스 카드가 있어요. 상당히 어려운 리딩이군요. 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9개의 컵이 있네요. 그래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9개의 원즈가 뒤집어져 있네요. 솔직히 타로 카드들 안에서도 뭔가 구체적인 것들을 의미하는 카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빼박 얘야. 약간 그런 카드들이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이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느낌의 카드예요. 그런데 흐름이라는 건 있잖아요. 지금 이 흐름은 사랑이 됐든 일이 됐든 어떤 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 곳은 어떤 누군가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환경도 있고요. 사랑으로 볼 때도 이제 누군가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약간 사춘기예요.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이 오해하시겠다. 사춘기만 싹 빼고 사춘기 때 하는 돌발 행동?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에너지가 몸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정말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억압을 받아요. 솔직히 지금 나와 있는 킹 원즈의 관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정확한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있는데 이 사장님이 한 번은 이랬다가 한 번은 저랬다가 여러분도 그 사장님의 말을 듣고 일의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거기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됐냐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권력남용이라는 것도 좀 갖고 있어요.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샌드위치가 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 두 사람 중에 내가 어떤 사람이 옳은지를 선택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도 가능해요. 이게 사랑으로도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와 지금 현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느낌적인 느낌은. 그런데 그 사람은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도 맞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도 좀 터치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삶을 여러분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치앙마이 한 달 살기 하고 왔잖아요. 지금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귀고 있거나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거나 지금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요. 점심시간이나 그 화장실을 갈 때 이렇게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치앙마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 이런 걸 보고 있는 그런 에너지예요. 이게 사랑이라고 볼 땐 그 사람과 이별을 하고요. 혼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라고 해서 이 사람을 관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과 있는 게 답답해서 그래요. 이 사람이 억압적일 수도 있고요. 다소 폭력적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카드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이 싸움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그렇죠. 회사에서도 여러분이 저 치앙마이 갈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치앙마이를 간다는 것은 한 달 살기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달을 빼는 것은 진짜로 뭐 연차 다 끌어모으고 뭐 어쩌저쩌 한다고 뭐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보통 쉽지 않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뭐 휴직계를 내거나 아니면 아예 사표를 내거나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정말 큰 선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큰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건 뭐냐면요. 내가 내 발로 지구에 서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휩쓸리고 싶지 않나 봐요. 약간 그 느낌이 가장 커요. 이 상황이 뭔지 몰라도요. 뭐 사랑이라고 본다면은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고 있는 그 사람, 회사로 본다면은 정말 중심 없는 사장님, 뭐가 됐든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아요.
이 상황 자체에도 기대를 하진 않아요. 그런데 다소 여러분이 그 선택이라는 건 정말 큰 선택이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카드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안 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갈등 때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조심스럽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준비 안에서 여러분들이요.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 너무 신나요. 여러분이 너무 신나는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을 하냐? 아니에요. 이 카드는 여러분이 결정을 못한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정도의 어떤 이유가 있고 이것도 이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다만 여러분이 그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 신나는 거예요. 자, 감춰진 진실 뭔지 보겠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일을 하고 싶은 게 좀 커요. 정확히 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를 할 때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컬드론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마솥을 사서 집에서 소머리국밥을 만든다? 가능하죠. 그게 지금 감춰져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일단은 가마솥도 있어야 되고 고기도 사야겠죠. 소머리국밥에 소머리가 들어가진 않지 않나요? 그렇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나무부터 스타트하네요. 그렇군요. 나무라. 자, 우물이 있어요. 그렇군요. 우물이 있어요. 왜죠? 낫이 나와 버리네요. 그렇습니다. 번호샵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감춰져 있는 진실이에요. 그죠?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이 일을 모르고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느껴지기에 지금 이 일이 뒤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느낌은 아니고요. 여러분 앞에 다가올 무엇인가인 것 같아요. 솔직히 이 가마솥이라는 게요, 여러분. 무엇인가 끓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머리국밥을 만들든 마녀의 무슨 재료를 만들든 뭘 하든 간에 이 안에 넣고 끓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물만 끓인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여러 가지를 넣어야 되죠. 그래서 이 최종 결과물인 이 국물이 정말 맛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들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게 뭐든 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끓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좋은 것이. 지금 여기는 여러분에게 작은 어떤 기쁜 행복 같은 것들이 온다라고 일단은 했었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때 이 끓고 있는 건 좋은 것이고요. 끓고 있다라는 말은 뭐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순차적인 무엇인가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펑! 한꺼번에 터진다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서서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카드가 또 얘예요. 그렇게 볼 때는 지금 이 가마솥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여러분 앞에 무엇인가가 급작스럽게 벌어지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며 그것을 준비해야 될 시간도 필요하며 그런 것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일단은 정확하게 이게 뭘 말해주는 건지 몰라서 카드를 짚어드리고 그리고 제가 보여지는 에너지의 흐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설명드리기 앞서서 솔직히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 마녀가 뭔가를 만들어요. 빗자루를 타고 이제 날아다니잖아요, 마녀가. 그러면 빗자루에 뭔가를 뿌려야 돼요. 근데 그 뿌리는 것은 생강 2개, 그 다음에 고양이 발톱 2개, 까마귀 깃털 3개, 뭐가 됐든 이렇게 넣어서 같이 끓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재료를 잘못 쓰게 되면은 이제 삑사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상당히 기발한 무엇인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것도 의미하는데 바로 거기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솔직히 그 관점에서 볼 때는 가장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이름으로 된 돈가스집 같은 거겠죠.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무엇. 그런데 단순히 이제 그게 누군가 남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개발해내야 되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감춰진 진실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서는 작은 행복이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가 점진적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것도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계속 듣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는 일단은 가족을 의미해요. 솔직히 옆에 이렇게 카드들이 나와 있어서 이게 가족 간의 문제인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 나무가요,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서 반드시 맞닥뜨려야 될 무엇인가도 의미해요. 이 나무가 600년 된 나무일 수도 있어요. 정의품성 600년 넘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100년을 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착하게 산 거죠. 그래서 3번을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를 이미 전생에도 봤었을 확률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전생에 살았다면, 여러분이 한국에서 살았다면 그런 개념의 카드예요. 즉 여러분이 이번 생 그리고 전생 뭐가 됐든 여러분이 구두를 정말 잘 만드는 사람이었다면 이번 생에도 구두를 만나야 될 무엇인가일 수도 있다는 것도 같이 의미를 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대대손손이라는 것도 의미를 해요. 갖고 태어났던 몸 안에 있는 DNA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약간 유전자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천천히 자란다는 것도 의미해요. 그런데 옆에 지금 가마솥이 있고 지금 8개 동전도 있죠. 여러분 앞에 무엇인가가 오게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갑자기 다음 달에 뭐 엄청 좋아져서 우린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점점 이렇게 하나씩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나무예요. 그 말인즉슨 이 나무처럼 아주 커진다는 거예요. 느려요. 나무는 상당히 느리게 자라죠. 하지만 너무 뿌리를 깊게 내리기 때문에 태풍에도 뽑히지 않죠. 그런 게 나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뿌리를 내리게 되는 무엇인가가 온다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거는 뿌리를 내린다, 뭐 이렇게만 볼 수 있는 카드는 아니에요. 정말 너무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나무예요. 자, 그런데 우물이 있어요. 우물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실일 수도 있고요. 얻고 싶어하는 정답일 수도 있어요. 나를 던져본다도 좀 가능한 카드가 얘기로 해요. 왜냐면은 이 물바가지를 밑으로 내렸는데 이 우물이 말라서 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희망을 가져보겠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어떤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2번 그 하이프리스티스 카드의 레이저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선택하고 지금 이게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선택은 여러분들의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체성을 찾는 거예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이 안에 뭔가 억압적인 게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 생각 안에서 정말 진짜 정답을 찾고 싶다라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근데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오는데요. 그것은 낫이 온대요. 낫이 와요. 낫은 무엇인가를 싹둑 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급작스럽게 일어났다. 도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뭔가 끓고 있는 거잖아요.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끓고 있는 이 무엇인가가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을 이 나무와 이 우물로 이끄는 거거든요.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헷갈리고, 여러분이 무엇인가 크게 자라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주는 무엇인가가 오는 거예요. 지금 이 리딩의 주제는 그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행운이라는 것,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쁜 무엇이라는 것은 아주 급작스럽게 오는 건데요. 이것은 무엇인가가 잘려져 나가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정말 중심을 못 잡는 사장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주주회의에서 잘린 거죠. 그 사장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된다도 가능하고, 그 회사에서 더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게 되고, 여러분이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위치를 만든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무엇인가가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1번. 그럼 2번째, 여러분들이 가족적으로 이렇게 엮여 있어서 뭔가 여러분들이 하는 데 있어서 좀 가족들의 어떤 생각들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것들을 절단하는 것, 즉 어느 정도는 나 혼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된다는 카드일 수도 있어요. 뭐가 됐든 이 잘려져 나간다라는 것 있잖아요. 이 형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무엇인가로 오는 거예요. 혹은 이게 잘려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면은 아주 급작스럽게 어떤 것은 와요. 그런데 이 카드들 안에 뭔가 행운적으로 뭔가가 온다라는 카드는 없었어요. 이게 상당히 뭔가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뭔가 하나씩 해나가는 뭐 이런 느낌의 카드들이거든요. 다들 속도가 좀 느려요. 그런데 여기는 뭔가 급작스럽게 뭔가가 오긴 와요. 이 작은 행복이 얘인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나 얻게 되나? 그런 것도 가능한데 솔직히 이 바가지가 밑으로 내려갔을 때 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이 카드들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작은 행복이라 하는 것은 이 카드일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얻게 된다? 그것이 기회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자른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환경을 여러분이 자른다. 또 가능하죠. 번호 조합은 11번입니다. 채찍이고요. 채찍은 의미하는 게 가장 큰 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급작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예요. 얘도 급작스러운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상당히 급작스러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잘라내는 어떤 일이 오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얻게 되는 거죠. 예기치 못했던 곳에서 여러분이 얻게 되는 거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이제 스타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맞는 어떤 뭐 천직이 됐든 진짜 나에게 잘 맞는 무엇인가가 됐든 그것이 점점 발전해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카드를 열겠습니다. 리컨시더가 나옵니다. 재고려하랍니다. 근데 이 카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이 카드와 관련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정확하게 진짜 그게 확실할 때만 하라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맞다라고 할 때까지는 계속 재고려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카드를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아무튼 풍요로운 삶이 있대요. 지금 여기 이 천사도 이게 돈 막 떨어뜨리고 있죠. 지금 여기 9개의 동전도 있고요. 지금 이게 약간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경제적으로도 좀 여러분들의 자유를 얻고 싶고 한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뭐 가정이든 회사든 뭐든 간에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것을 좀 하려고 정말 조용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가장 많이 들어요. 가장 많이. 그런데 좋은 게 있답니다. 이 빨리 오는 무엇인가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뭔가가 잘려져 나가는 것, 뭔가가 끊어지는 것, 무엇인가가 이제 마감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고요. 그게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결정을 만들어준다 이런 느낌도 가능하네요.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카드를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무스 카드가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귀띔해주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일단 이 무스 카드가 의미하는 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신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뭐 결정을 내리거나 이런 걸 할 때 아니야 내가 틀렸을 거야. 내가 틀게 뭘 하겠어. 아니야 내가 이번에도 실수를 할 것 같아 느낌적으로 라는 그런 걸 하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는 것 그리고 어떤 역경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잘 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나라는 것 있잖아요. 나 자신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넘어가지게 될 거래요. 그 말인즉슨 꼭 참고 인내해왔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다 넘어가지게 되고 여러분들 삶 자체가 어려워지지 않는 어떤 상태로 넘어가는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더 인내하라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카드.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잘해왔는데 흔들리지 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내가 틀린 거지 않았을까? 내가 잘못된 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말고 조금 더 열심히 존버하면은 거기서 무엇인가가 온다는 거죠. 페브러리입니다. 일단 너무 뜬금없는 기간이기는 해요. 솔직히 2월은 지났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내년 2월, 2025년 2월도 좀 멀리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일단 2월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올해 2월이었나? 저는 이게 내년으로 느껴져요. 어떤 성과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오는 것. 특히 이 8개의 동전의 관점에서 볼 때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씩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것의 어떤 정점이 바로 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게요. 여러분 금전적으로 좀 좋아지는 느낌이 좀 커요. 전반적으로 흐르는 게 그 느낌이 좀 큽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나나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감춰진 진실 세 번째, 노트북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춰진 진실 6개월 만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전에는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그 상대편이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았던 진실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을 카드로 알아봤는데, 이 리딩은 사랑 포함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삶에서 여러분이 아직 모르고 있는 그 진실은 뭔지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진실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볼게요. 장미 카드가 나왔습니다. 9번 스페이드 카드예요. 감춰진 진실은 어떤 형태냐라고 해서 꺼낸 카드인데요. 장미가 나왔습니다. 일단 타로 카드에서의 장미는 열정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이제 사랑의 열정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고백을 할 그런 어떤 사람이 나타난다라고 보는 게 가장 이제 보편적이겠죠. 자, 그런데 이 9번 스페이드 장미 카드는 아름다움을 의미해요. 그리고 상당히 강인한 체력 같은 것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딱 느껴지기에 이게 운동으로 보여져요. 특히나 뭐 헬스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감춰져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헬스는 끊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 앞에 상당히 그 몸짱인 어떤 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몸짱 플러스 약간 멋진 분. 이게 아름다움을 가장 크게 의미해요. 왜 이게 나왔을까요? 왜 이게 감춰진 진실일까요? 억지춘향이로 엮어본다면요. 여러분이 혹시요, 그 왜 어플이나 이런 걸로 채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왜 아직 만나지는 않았고 그냥 대화만 하고 아직까지 친구 비스무리하게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몸짱에다가 얼굴이 상당히 멋진 분이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하겠죠. 아무튼 상당히 긍정적인 카드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 관점에서 볼 때는요, 이게 가장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건 성형수술 아닐까요, 여러분? 느낌적으로.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형수술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인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카드를 계속 따라가 봅시다. 자, 이것이 왜 감춰져 있어야 되는지를 좀 볼게요. 페이지 오브 원즈가 있어요. 그렇군요. 자, 페이지 오브 원즈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페이지 오브 원즈는요, 타로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것은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그리고 호기심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끌리게 되는 어떤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원래는 이게 그 코트 카드잖아요. 공정 카드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가장 많이 쓰죠. 그 관점에서 봤을 땐 페이지는 지금 이 리딩을 보시는 여러분들보다 다소 나이가 어린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그 사람은 양자리, 사수자리, 사자자리일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사랑의 리딩에서는 이 페이지 오브 원즈가 상당히 섹시하다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합니다. 즉, 내가 성적으로 끌린다는 것을 좀 많이 의미를 해요. 여러분에게 어떤 답 같은 게 온다 라는 것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딱 두 장을 놓고 봤을 때는 정말 멋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진다,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다라고 보는 게 가장 보편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뉴스가 온다 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아름답고 강인한 체력인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의 호기심과 매력을 끌게 하는 건데, 그것이 감춰져 있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아직까지 만나지 않았다거나,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채팅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뭐 그냥 너 좀 그렇구나, 그냥 뭐 사진이 이런 거지, 뭐 사진하고 실물하고 만나면 늘 다르더라, 뭐 그런 어떤 것에서 여러분들이 좀 반전을 가지게 된다.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좀 감춰진 진실이 상당히 좀 약간은 좀 심각하고 안 좋은 댓글 달리기 딱 좋은 그런 리딩인데, 이게 카드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제가 어떻게 리딩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여러분 앞에 다가올 에너지를 좀 봅시다. 어떤 에너지들이 여러분에게 밀려올지를 한번 카드를 열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퍼펙션이 있어요. 이거 뭐죠? 진짜 외모와 관련된 건가? 그래요. 외모와 관련된
일 수도 있겠는데 아이솔레이션이 있어요. 그렇군요. 뭐지 진짜 여러분들 수술하나? 퀘스트가 나와요. 그렇군요. 왜요? 여러분 갑자기 이런 카드들이 나와가지고요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 한번 한 장씩 가보겠습니다. 아 체리엇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체리엇 개자리를 의미하고요. 자 7개의 동전이 역방향이 됐어요. 그렇군요. 3개의 칼이 역방향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3번, 7번 카드가 나오네요. 사랑하고 관련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계속 가봅시다. 아하, 선 카드가 정방향이에요. 그렇군요. 저는 셔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나중에 좀 알려드릴게요. 자, 언더라인은 헐밋이 있어요. 자, 일단 이 리딩은요, 뭐 일과 관련된 리딩이다 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전반적인 어떤 삶에 관한 리딩인데, 그 삶에서 여러분들이 바닥에 갖고 있는 것은 어떤 상처와 관련된 건데요. 그것은 이제 사랑의 상처 맞아요. 제가 왜 셔플 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첫 번째 했던 오리 리딩에서 이 자리에 체리엇이 나왔고요, 이 자리에 썬카드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썬카드가 뒤집어져서 역방향으로 일단 나오긴 했어요. 나머지 카드들은 다르긴 한데, 일단 혹시나 관련이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리 리딩도 한번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가장 많이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요, 그냥 사랑으로 예를 들게요. 어떤 누군가에게서 상처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상처를 받은 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걸로 남아왔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보다는 여러분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상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은 이미 끝난 것 같고, 이제는 여러분에 대한 증오까지는 아닌데,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을 해보려고요, 좀 많이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나서 다른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새로운 사랑을 하자라고 해서 좀 약간은 좀 억지스럽게 어떤 기회도 만들고, 내가 좀 귀찮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좀 만나보고 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여러분이 했던 게 뭐냐면, 그 이걸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게 맞나? 그 만남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는다는 말은 또 나쁘다. 정확히 말하면은 새로운 사람 만나서 아름다운 사랑 시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이전 사랑의 보상으로 와서 나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하겠어라는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그 사랑을 딱 시작해서 하나씩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느낌적으로는 이게요, 약간은 만남들이 조금 짧게 끝난 것들 같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느끼게 된 건 뭐냐면, 내가 이 사람들 이용해서 나의 상처를 덜려고 이 사람들을 만나온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마음을 못 주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준비가 안 된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또 거기서 어떤 생각을 더 하게 된 거냐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의 시간을 뺏은 것도 문제기는 한데 나를 혹사시킨 거구나라고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처를 덜기 위해서 마음에 없는 사람들도 만나고 시간을 보내고 뭐 그런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나의 에너지를 깎아먹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안에서 여러분이 또 느껴진 건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그 안에서 정말로 나에게 맞는 사람이 나타났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의 어떤 이전 사랑의 아픔에 대한 보답인 거고, 그리고 그런 걸 받을 만도 하잖아. 나도 상처 많이 받았으니까 라는 생각인데, 이렇게까지 안 되는 건 내 잘못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내가 완벽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만나왔던 사람들에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흔히 말해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다소 좀 무의미하다라고 느껴진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을 계속 이상하게 하고 있는데 아픔을 돌파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나는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 힐링을 하겠어, 이런 개념은 아니었어요. 진짜로 만나서 좋은 사람 만나면 아름다운 사랑 하자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그 사람들을 만나오는 것 안에서도 상처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봤냐면,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빨리 가려고 하지? 왜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같지? 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계속 여러분들의 상처가 더 쌓여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면서 내가 여기서 무슨 삽질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까지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어떤 깨우침 같은 걸 얻게 된 건데요. 그 깨우침은 뭐냐면, 나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것은 인생의 어느 정도일까 같은 것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래서 그 상처가 여러분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사랑이 단가?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상처 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의 전부라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바람을 폈어. 그래서 어떤 누군가에게 갔어. 그래도 난 그 사람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까지 나의 세상의 전부라면 뺏길 수 없잖아. 내가 머리 끄댕이를 잡아서라도 내 앞에 갖다 놓을까?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 아픈 사랑은 새로운 사랑으로 잊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열심히 하자.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만났던 그 두 명은 인연이 아닐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한 5명만 더 만나보자. 승배 언니들한테 막 얘기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으로. 근데 그것은 여러분이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받을 공간도 없었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계속 앞질러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지 이분이?가 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 상황에 여러분이 그 일들을 반복하다가 내가 지금 삽질하고 있구나, 내 인생에서.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털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명목 하에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지금. 그러면 잠깐 타임아웃을 하자. 내가 여기서 잠깐 빠지자. 사랑이라는 것에서 좀 덜어내보자, 나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 인생 전체에 생각하는 모드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요, 뭘 알게 됐냐면, 뭘 알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뭔가 큰 깨우침 하나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게요, 지금 리딩은 지금 5월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거든요. 그 관점에서 볼 땐 이게 6, 7, 8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죠. 7, 8, 9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솔직히 계자리가 6월 22일부터고요. 7월 23일, 8월 23일부터 9월 23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여름쯤에 걸려 있을 때 에너지인 것 같다는 느낌도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무관하게 그런 어떤 여러 가지들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생각 모드로 들어가신 거고요. 지금 다가올 에너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이 제 느낌적으로는요, 잠수 아닌 잠수를 타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잠깐 타임아웃을 하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 있잖아요. 뭐 두 갈래 길이라면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인생 전체에서 그 사랑을 털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노력에서 뭔가를 깨달았어요. 아, 이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나와서 생각을 하면서 내 인생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 인생 자체를 들여다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감춰진 진실은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누군가가 나타날 확률은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혹은 이게 사람이 아니라고 볼 때는 여러분이 정말 관심이 가는 어떤 것을 찾게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 헐밑 밑에 2개의 지팡이가 있었는데요. 2개의 지팡이는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그려놨냐면, 내가 계획한 그것을 올라가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런 걸로 그려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퀘스트가, 여기 보면은 이런 들판이 있고 이런 들판이 있죠. 이 2개 중에 어떤 것을 할래?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여신님이. 그래서 이 아이는
깊게 이제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들판이 더 좋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에너지예요. 근데 이게 2번 에너지이기 때문에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갈림길 같은 데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아이솔레이션이 있죠. 이 고독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어디엔가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장롱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와 일단은 기본적으로 테두리를 두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 고립을 시킨다는 말이 뭐 진짜로 사회와 차단을 하겠다 이 말이 아니라 당분간은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달려갔던 했던 그것에서 어느 정도는 좀 타임아웃을 하고 좀 뺀다는 겁니다. 퍼펙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랄까요? 이런 게 좀 높으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사랑을 해야 되고 몸 관리라고 할까요? 건강 관리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도 스탠다드가 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시는 그런 분이다 라는 그런 느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느껴지는 이 퍼펙션은 뭐냐면 솔직히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요. 어떤 누군가에게 내가 완벽하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완벽하지 않게 나를 만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 그런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들이 뭔가를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체리엇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카드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걸요 일로 본다면 일에 대입을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큰 실패를 거뒀어요. 그래서 나는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건 여러분들의 자괴감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가장 크게 느껴진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시도도 중요한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나라는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시간 낭비를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의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일이든 사랑이든. 자, 그런데 일단은 감춰져 있는 진실은 아름다움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 매력적인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랑적으로 누군가가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은 진짜 여러분들이요 관심을 가지게 되는 어떤 일을 찾게 된다.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무튼 어떤 상처는 있었고요. 그 상처 이후에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그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시도했는데 거기서 또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이 삽질은 뭐냐, 기타 등등. 그 상태에서 약간 타임아웃을 하고 빠지고 장롱 안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 카드가 말해주는 에너지예요. 자, 그러면 감춰진 진실이 뭔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춰진 진실 카드를 열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름다움이다. 뭘 말해주려고 했던 걸까요? 카드를 한 장 열겠습니다. 캣 카드가 나와요. 고양이 카드예요. 여러분들은 고양이를 입양한다. 가능하죠. 고양이를 입양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뭐라고 할까요? 약간 위로도 받고 뭐 이러는 건가? 한 장씩 가볼게요. 첫 번째. 고양이의 천적부터 나옵니다. 강아지가 나왔어요. 근데 솔직히요. 유튜브를 봐도 고양이하고 강아지하고 같이 키우시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지식이죠. 고양이하고 개는 적이다. 자, 새로운 시작이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오리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지금 카드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네요. 저는 셔플을 했는데. 자, 클로버가 있습니다. 번호 조합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그냥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사랑하고 이별이 돼요. 거기에서 인연이 아니었다 든 뭐든 간에 어떤 생각들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상처를 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돼? 나만 왜 상처받아야 돼? 나도 이쁜 사랑 하겠어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랑들이 성공이 되어서
흔히 말해 뭐 좀 장기적으로 가고 결혼이 되고 이랬다면 모르겠는데 계속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종결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어떤 자괴감,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사람들은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좀 이상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여러분이 생각한 거예요. 이게 다 부질없구나. 이게 다 시간 낭비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느껴진 것은 나의 문제는 뭐였을까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쟤 좀 이상해 라고 하는 패턴들이 계속 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선에 이르렀을 땐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나 보다 라고 지금 판단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이 되어짐과 동시에 여러분이 뭘 한 거냐면 장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내 잘못이 뭘까? 내가 이때 이랬지. 내가 저때 저랬지.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이 학교 나왔고 저 학교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쭉 자라왔고 내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 있었고 난 이런 동네 자랐고 그래. 그래서 내 성격이 이렇게 됐고 나는 별자리가 뭐 이거고 뭐 MBTI가 뭐 이거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상처받은 나의 생각이 아니죠. 나의 그 자신이 어떤 문제였는지를 여러분이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사랑을 할 때 흔히 말해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여러분을 길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라이프와 여러분들의 방식과 여러분들의 매력과 여러분들의 개성이 너무 강하구나라는 것을 지금 안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잘못된 부분의 요인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생각 바꿔서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너무 개성이 뚜렷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뚜렷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뚜렷하고 그런 게 죄인가요? 그 어느 헌법에 그게 죄라고 적혀 있어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즉 나도 타인이고 그 사람도 타인이고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인생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생으로 내가 들어가는 부분인 건데 내가 그런 것들을 맞춰주려고 노력하면서 생겨나는 부자연스러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막는 거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또 느껴진 건 뭐냐면 내가 애초에 기본적으로 가장 큰 상처였던, 가장 크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마저도 나를 그렇게 본 거구나 라고 판단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구나 라고 일단은 생각했어요. 일단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가장 크게 느낀 거,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죄는 아니잖아. 예요. 내가 나의 개성이 뚜렷하고 내가 생각하는 길과 이런 것들이 뚜렷하고 흔히 말해 영어적 표현으로 푸시오버죠. 그래,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 나는 그렇게 막 모나지 않아. 나는 이렇게 막 하자만 하고 이런 성격이면은 둥글둥글하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잘 융합되고 그런 사람이 흔히 말해 너무 모나지 않으니까 사람 잘 사귀고 이런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남들과 다른 게 명확하게 뚜렷해 보이는 나의 이런 캐릭터가 죄는 아니잖아. 그러면 나는 나를 사랑해야 되잖아. 나는 이런 사람이잖아. 그런 거잖아. 나는 잘못이 없잖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바꿔야 돼. 내 마음 안에 있는 내가 누군가와 맞춰지기 위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이 성향을 다 바꿔야 돼. 사랑 그따위 걸 하나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왔는데 그래 나랑 안 맞아. 그래 나 그래 까탈스러워. 뭐 어쩌려고. 까탈스러운 게 잘못이 아니야. 나는 나와 안 맞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뿐인 거야. 그래서 있잖아, 나는 나를 더 드러내기로 했어. 그리고 사랑,
안 할 거야. 사랑을 안 한다는 게 앞으로 사랑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나에게 맞는 사람이 나타나게 나를 더 드러낼 거야. 예요. 지금 그게 이 리딩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울메이트를 만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소울메이트를 만나게 되는 그때 넌 또 내 앞에 나타난 사람이지. 그런데 있잖아. 내가 너에게 죄송해요. 흔히 이뻐 보이게 그리고 너랑 사귀기 위해서 나를 좀 감추고 흔히 말해 뭐 내숭을 떤 듯 뭘 하든 제가 지금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정확한 표현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 말을 썼는데 아무튼 그런 건 안 할 거야. 내 있는 걸 다 보여줄 거야. 그런데 그런 모습이 싫잖아. 너 가. 뭐 필요 없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야. 아니죠.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태어난 나를 가는 거야. 나는 잘못이 없어. 내가 뭐 나쁜 사람한테 뭘 했니? 그거 아니잖아. 나를 드러내는 거야. 그런데 그때 여러분 앞에 옵니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그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 깨닫게 된 게 결론적으로는 그 앞에 여러 번의 어떤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알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겁니다. 6번이에요. 구름 카드죠. 도대체 뭐가 문제지? 뭐가 나한테 있어서 문제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해가 떴거든요. 좀 여기 써 떴죠. 뭔가 명확하게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흔히 말해 고양이입니다. 고양이를 길들일 수 없어요. 고양이는 가족 구성원 모두를 다 따르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에게만 자신을 허락하는 거예요. 즉 고양이는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했던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감추었던 거예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니죠. 그러지 않는 게 맞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고 나의 어떤 그 개성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왔을 때 나는 개성을 택하겠어요. 이전엔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나를 싫다는 말인 거지 나한테 안 끌린다는 말인 거죠. 가!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어떤 행운이 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시작돼요. 그 사람은 소울메이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 두 장의 카드로 볼 땐요. 아주 편하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퍼펙션이 나왔다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소 부자연스러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장 많이 느껴진 건 뭐냐면요. 여러분의 그런 이 고양이스러운 이것을 매력으로 느끼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겁니다. 사랑의 관점으로 볼 때 그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여러분의 친구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솔직히 이 카드는요. 편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감춰진 진실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여러분의 친구다. 뭐 그렇게 해석하면 상당히 그냥 간편하게 끝나는 리딩이긴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모든 카드들이요. 단순히 그걸 말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헐민 모드를 했다면 그 여러 가지 경험들 안에서 여러분이 느꼈던 건 단순히 뭐 내가 이별됐어. 나 또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나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리딩 아닙니다. 가장 여러분다울 때가요. 가장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것이요. 그렇네. 그게 여러분들의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치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걸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아름다움인 거죠. 지금 이게 그것이 나오게 된다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느껴지기에.
뭔가 명상이 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앞으로 갖게 되는 건 뭐냐면요, 상당히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는 모드로 일단 가시게 되는 건 맞거든요. 거기서 어떤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컴프로마이즈가 있는데요. 솔직히 이게 조금 이 리딩과 맞춰본다면은 다소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이긴 한데, 일단은 타협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원하는 것만 하지 말고 무엇인가 타협할 수 있는, 근데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던 것에서요, 약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상당히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진짜 여러분들의 뭐라고 할까요? 아름다움이 나오는 그런 거라는 말인 거죠. 지금 이 리딩 자체는. 카드를 열어볼게요. 벌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솔직히 벌 카드는 일하고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일로 한번 살짝 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잘하려고 하는 거죠. 솔직히 그게 좀 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알게 된 건 뭐냐면, 이렇게 저렇게든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결론적으로는 내가 나한테 맞는 걸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지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리딩에 의하면 어떤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맞는 무엇인가를 찾게 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결론적으로 나한테 맞는 일은 뭐지를 지금 찾는다는 그런 리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카드는 뭐냐면,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뭐 고생을 했든 뭐 고민을 해왔든 그 모든 것들에서 어떤 보상은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보상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즐거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 페이지 원지의 관점으로도 볼 때 여러분들이 진짜 끌리는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연장선상의 사랑으로 볼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노력해왔던 거에서 보답이 온다라는 말인 거거든요. 지금 이 카드도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 그 자신을 정말 사랑해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를 그냥 사랑해주는 정말 딱 맞는 친구 같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카드 한 장 더 열게요. 정말 적절한 때가 딱 왔을 때 어떤 일들은 자연스럽게 열린다라는 것을 믿어라 라고 하거든요. 솔직히 이거 시기 카드의 카드인데 메시지를 꺼낸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막 고민하고 막 이러고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나한테 있어서 사랑은 뭘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역시도 때가 맞지 않았다라는 말도 돼요. 지금 이 카드의 맥락으로 볼 때. 근데 지금 이 리딩은 뭐냐면 그때가 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제 느낌적으로 시기적으로 볼 때는 확실하게 계자리, 사자자리, 처녀가 있기 때문에 한참 더운 여름을 보내고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그 시점까지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노트북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오랜만에 가지고 온 감춰진 진실 해봤습니다. 자,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러브였습니다. 바이. Stop.